네, 안녕하세요. 박보입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노래가 저는 이게 전주만 들으면 이렇게 울컥해요. 저 아래에서도. 그랬는데 이 음악이 나에게 쓰는 편지라고 하는 노래인데 제가 수능 개념 2강의 오프닝으로 썼어요. 혹시 들어본 학생 있나요? 그랬구나.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 제 오프닝이 너무 오글거려서 정말 오글거려서 들을 수가 없다. 선생님 미안하지만 그 오프닝을 이렇게 뛰어넘고 강의를 듣는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너무나 이해해요. 너무나. 그런데 이 수능 개념 2강의 이 나에게 쓰는 편지 이 오프닝은 거의 역대급이에요. 예, 건드릴 수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념 강의 가끔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 절대로 2강은 제가 클릭하지 않고요. 혹시 손을 덜덜 떨다가 잘못해서 2강을 클릭하면 이 앞부분은 보지 않고 넘깁니다. 네, 너무 오글거려서. 그런데 제가 이 오프닝이 뭐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오프닝을 제가 이 EBS에 와서 처음 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EBS에서 처음 한 것이 아니라 한 10몇 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혹시 여러분 이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예, 뭐죠? 그죠? 삐삐죠. 삐삐 써본 학생 있나요, 혹시? 그쵸, 여기 없죠. 제 삐삐 번호가 012 뭐뭐뭐뭐뭐뭐였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 삐삐 제 번호로 누군가 이제 이렇게 누르잖아요. 전화기로 이렇게 딱 누르면 거기에 이제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전화번호를 남기시려면 1번, 음성 메시지를 남겨주시려면 2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1번하고 전화번호를 남깁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저 화면에 번호가 떠요. 전화번호가.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전화를 걸죠. 그래서 삐삐 치신 분 내지는 호출하신 분 누구시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삐삐의 아주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안내 메시지를 본인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걸 녹음을 하는데 제가 한번 녹음해 드릴까요? 한번 해볼까요? 안내 메시지를. 이게 10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했던 음악까지 제가 이거에 맞춰서 지금 오글거리지만 이게 일요일 저녁이면 저녁마다 몇 번씩 녹음을 했어요. 마음에 들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번만. 우린 지금 같은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간 속에 있죠.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속을 함께할 그날을 기다리며 전화번호를 남기시려면 1번, 음성 메시지를 남겨주시려면 2번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뒤에 전화번호나 이 음성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하는 거는 성우의 멘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일요일 저녁마다 매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이 이제 새로운 것이 떠오르면 그거에 따라서 안내 멘트가 떠오르고 막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친구들의 칭찬도 받고 막. 예. 이런 게 난데 작년이었어요. 9월 달이었는데 라이브 클래스라고 혹시 아나요? 라이브 클래스? 들어본 학생? 많이들 들어봤네요. 네. 네, 많이 들어본 걸로, 다 들어본 걸로. 라이브 클래스가 어떻게, 지금 안 들어본 학생들도 있고 또 부모님도 계신 것 같으니까 이 라이브 클래스가 어떻게 돼 있냐면 보이는 라디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그맣게 화면에 이렇게 얼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전면에 제가 이제 해야 될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아래 조그맣게 채팅창이 있습니다. 작게 채팅창이 있죠. 그래서 정말 얼굴을 보면서 선생님의 말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수업을 한다는 의의로 만들어진 거죠. 이제 작년 11월 수능 전에 EBS에서 어떤 기획을 했냐면 9월 모의평가 끝나고 나서 아이들에게 정말 쪽집게식으로 라이브 클래스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팁을 주고 그러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막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막 대대적인 홍보를 했죠.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이제
제가 첫 그 사회탐구로 이제 제가 이제 딱 하게 됐어요. 이 라이브 클래스를 보통 딱 열면 저는 많이 들어오면 한 60명, 70명. 그리고 보통은 한 40명 뭐 이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 3, 40명 들어오면 딱 좋아요. 서로 얘기 나누면서 채팅창에 대학을 읽으면서 수업하기에 딱 좋습니다. 그런데 그날 9월 달에 딱 그 라이브 클래스를 딱 오픈 딱 10시 반이었나 이렇게 딱 하니까 아이들 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카운트 되는 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급기야 200명을 넘는 겁니다. 물론 뭐 국영수는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그 벅찬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또 좀 감성 돋는 사람이잖아요. 막 울컥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데 그게 200명이 넘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채팅창이 매우 작죠. 그래서 제가 무슨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예 하고 올리면 예 막 계속 올라가요. 예, 또 웃겼습니다. 잘하고 있어 박보. 막 예 하고 막 계속 올라가요. 근데 저는 이미 벅찬 감정과 울컥함과 감동과 고마움, 이 시간에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들으러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왔구나. 그것만으로도 너무 벅차서 이렇게 이 아이들이 대답을 그만해야지만 그 다음 질문으로 그 다음 수업을 나갈 수 있는데 그만하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만 막 이렇게 화면에 웃으면서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이 다 끝나고 딱 났는데 PD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선생님은 너무 카리스마가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는데요? 네, 그랬죠. 그랬더니 다른 선생님들은 그만하지 않으면 수업을 안 하겠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지는 그만 하고 탁 노려본다는 거죠. 탁 한 번에 제압하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생각하고 그 다음 라이브 클래스가 왔습니다. 그 다음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3번 했거든요. 올해도 해야겠죠? 3번 했는데 그 다음 이제 라이브 클래스였어요. 아이들이 조금 줄어들어서 한 180명 왔습니다. 그런데 더 복병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그 아이는 아예 수업을 이제 그 재미삼아 들어온 거죠. 어떻게 하냐면 자기 계속 엔터를 치는 겁니다. 엔터를 치면 그 채팅창이 빈 공간이 돼서 넘어가 버리고 다른 아이들의 글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엔터를 쳐서. 전 같으면 그 학생이 만약에 우리 PD님 이름이 임동현이거든요. 예. 임동현 그만 이렇게 했을 텐데 카리스마가 없고 단 한 번에 제압하지 않는다.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 전주에. 이거다. 그래서 제가 임동현 그만! 꽥! 한 거예요. 꽥! 근데 사실 이게 교실 상황이면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도 이 눈빛을 보면서 풀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라이브 클래스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내가 임동현 꽥! 정말 그 라이브 클래스가 끝나는 내내 임동현 꽥! 이게 머릿속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게 하나 있고 못하는 게 하나 있으면 물론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는 나는 잘하는 것에 주목한다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냐면 못하는 그 하나에 주목을 합니다. 내가 못하는 것. 난 이걸 왜 이렇게 잘 못하지? 그래서 그 못하는 것을 채워서 완벽해지려고 해요. 마치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원래 감성이 돋고 오글거리는 멘트의 진수를 보여주는 사람인데 단 한 번에 제압하는 그런 것도 내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것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못하는 것에 주목하는 이유가 또 무엇이냐면, 제가 방금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저 이제 그 대기실에 이렇게 딱 있는데 막 제가 이렇게 막 떨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조연출님께서 저한테 선생님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잘하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괜히 또 나 응원해 주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잘한다고 하는 칭찬은 사실 그렇게 오래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카리스마가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단 한 번의 제압을 못하네요. 하는 그 말은 뇌리에 남고 가슴에 남아요. 내가 잘못한 것은
항상 그렇게 가슴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잘 못하는 것을 잘하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잘 못하는 것만 계속 발견이 되니까 계속 자신감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정말 여기 있는 여러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잘하는 것을 찾으라고요. 잘하는 것에 주목하라는 말을 정말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짜 잘 아는 그 유재석이나 강호동 같은 MC들은 자신이 잘하는 것을 분명히 특화시켜서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었거든요. 이 오글거리는 나의 멘트, 감성 돋는 나의 멘트가 내가 잘하는 것인지 알기까지 15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아가는데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내가 잘하는 것,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랬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을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내가 잘 못하는 것은 나의 약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심했어요. EBS에서 오글거려서 미칠 것 같은 이 감성 돋는 멘트를 정말 더 진심을 담아서 정말 더 열심히 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박수. 얘기를 좀 더 진행시켜서 이제 좀 무서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몇 년 전에 우리 반에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무섭죠? 무섭지 않나요? 나 이 순간에 딱 무서울 것 같아. 딱 이렇게 몇 년 전에 우리 반에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무섭지? 약간, 네, 그렇죠. 그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별로 그다지 뭐 잘난 척을 하는 그런 성격의 여학생도 아니고, 그리고 뭐 튀거나 또는 성격이 모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우리 반 아이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 사이에서. 그래서 좀 신경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가령 수학여행을 가면 같이 앉을 아이들이 없어서 저랑 짝꿍을 해서 다니거든요. 예, 그런 게 참 마음 아파요. 그 보면 선생님하고 짝꿍인 아이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런 게 좀 마음이 아픈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막 활발하고 그런 아이들이 교무실로 막 쉬는 시간 이런 데 찾아와서 막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 그 아이, 그 여학생을 우리 A라고 합시다. A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A가 거기 길에서 만난 어떤 할머니한테 막 예의 없이 말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요, 선생님 A가요, 약한 약자한테 좀 강한 그런 애 같아요.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넘겼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또 다른 학생이 또 저한테 와서 A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A가 이번에 교복 치마를 엄청 짧게 줄여 입었거든요. 그런데 애가 조심성이 없어요. 그렇게 짧은 치마 입어놓고 조심성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무서운 얘기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은 말이죠,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아주 사소한 행동들을 보고 평가를 해서 공통 분모를 찾아낸 다음에 이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무섭지 않나요? 이게 나만 모르는, 이건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봄만 모르는 박봄의 어떤 사소한 모습을 사람들은 평가를 내려서 박봄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공유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다행히 박봄은 너무 따뜻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심성이 고운 사람이라면 그건 전해집니다, 저한테. 선생님, 사람들이 다 이쁘대요. 뭘. 다행히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얘기들은 나한테 전해집니다. 하지만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얘기들은 나한테 전해지지 않아요. 나만 모르는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 정말 저는 무서웠습니다, 그때. 정작 나는 나를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걔는 이런 애잖아 라고 말하는구나.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나는 누구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은 거죠. 나는 어떤 성격이고 어떤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고 어떤 걸 하고 싶고 어떤 걸 잘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보고 살았다라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한 겁니다. 이 무대를 만들어줬을 때 내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못했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자라는 얘기를 꼭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때그때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그런 것들을 밀려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가 정말 잘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못 해보고 살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 방법이 뭐가 있을까? 궁금하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일기를 그래도 좀 잘 썼는데 커가면서 일기를 좀 안 쓰더라고요. 바쁘다는 이유로. 그래서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일기를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하루에 일기를 쓸 때 굿, 배드 이렇게 썼죠. 그래서 오늘의 좋았던 것, 사실 좋았던 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냥 일상인데 오늘의 나빴던 점 있습니다. 나빴던 점, 오늘의 내가 후회스러웠던 점, 굿, 배드 이렇게 나눠서 써봅니다. 근데 굿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루를 끝나고 나서 오늘 좋았던 것은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그게 잘 안 채워져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나빴던 거에 그런 걸 쓰는 거죠. 내가 오늘 돌이켜 보니까 어떤 아이한테 어떤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정말 후회스럽고 다음에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저렇게 말해야 되겠다. 만약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지나쳤던 나의 사소한 것을 다른 사람만 캐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캐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알아가는 거죠. 지금 공부를 해야 되고 정말 너무나 많은 해야 될 거리들 앞에 닥쳐 있지만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만큼 중요한 숙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왕 일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 사람들은, 요즘 아이들은 잘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느끼지도 않고 느낌이 생겨도 그 느낌을 잡으려 하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작년에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아침에 영어학원을 다녔습니다. 아침에 영어학원을 갔다가 이렇게 이제 출근을 하는 거죠. 아침에 얼마나 바쁘겠어요. 하루는 조금 여유가 있었었나 봐요. 그동안 그 몇 달 동안 못 봤는데 강남역에 딱 내려서 이제 그 출구 쪽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계단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사람들은 출근 시간이니까 막 밀려 올라가고. 그래서 저 계단 아래서 저 위를 보는데 저 위에 전단지를 나눠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올라갈 동안 단 한 명도 그 전단지를 받지 않더라는 거죠. 단 한 명도. 그게 그때 딱 든 저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살 때는 몰랐는데 딱 잠깐 멈춤하고 딱 보니까 왜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바쁘다고 전단지 한 장조차 받을 여유가 없는 거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게 그날 오랜만에 제가 느낀 것이었고 내가 오랜만에 이런 느낌을 가졌구나, 느꼈구나. 그러면 이걸 잊어버리지 않게 얼른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느낌을 쭉 써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작년에 어떤 공지사항에 또 감성 완전 돋는 걸로 써서 올려두었죠. 이렇게 어떤 현상을 보고 느끼면서 내 생각들을 정리해 나갈 때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거든요. 적어도 오늘 여기에 온 학생들은 정말 많은 선생님들한테 공부하는 방법, 팁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저한테 많은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이지? 라는 거 오늘부터 한번 알아보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좀 무거운 이야기를 좀 했죠. 이제 좀 웃긴 얘기로 가볼게요. 지난달에 1월 달에 저희 가족들이 다 함께 이제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2박 3일 동안.
이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2박 3일이 다 되고 돌아오는 날 그 렌트카를 반납하고 이제 공항으로 가야 되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 렌트카를 반납하러 가는 그 길에 신호가 온 겁니다. 이 화장실에 가고 싶은 신호가. 제가 2박 3일 동안 못 했거든요. 네. 알죠? 그 고통을. 이 못했어요. 계속 안 돼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거기 가서 안 되네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렌트카를 반납하러 가는 그 길에서 신호가 왔어요. 아주 격렬하게. 정말 말할 수 없이 격렬하게 신호가 온 거죠. 이렇게 하게 왔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이따가 봄아 엄지발가락을 눌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게 급격한 화장실 고통에 시달릴 때 엄지발가락을 누르면 괜찮아진다라는, 혹시 그걸 들어보셨어요? 네,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예, 근데 저희 엄마가 봄아 엄지발가락을 눌러!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자세에서 움직일 수 없어! 이렇게 했습니다. 자세에서 움직일 수 없어!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봄아 어디 아무데나 차를 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긴 뭘 대! 내가 했죠. 그랬더니 제 동생이 옆에 있다가 말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괜찮긴 뭘 괜찮냐고, 저 고통이 얼마나 심한 고통인지 내가 다 아는데 막 그러면서 봄아 어떻게 하냐고, 지금 어떻게 하냐고, 막 참을 수 있겠냐고 막 그래요. 이렇게 하고 있었죠. 다행히 차 안에서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고 남들이 보는 장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다 잘 해결하고 나서 이제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면서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비행기를 놓쳐도 없었다. 정말 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을 알기 때문에 등에 한가득 식은땀이 났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막 식은땀이 한가득 났대요. 그 순간 저는 너무 웃기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관계가 있지? 이건 분명히 따로 객체로 존재하는데 내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이. 내 아픔을 고스란히, 아주 완벽하게 내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죠. 이 완벽하게 내 아픔을 느끼는 이 사람은 정말 완벽하게 내 편이잖아요. 지금 Everybody's Fine이라고 써 있죠. 이게 영화 제목입니다. 영화 제목인데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한 번 보고 두 번을 못 봐요. 오글거려서가 아니라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서. 이 Everybody's Fine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 뭐냐면 모두 괜찮으신가요? 이거죠. 모두 괜찮으신가요? 그런 뜻이잖아요. 이 영화의 줄거리가 어떤 거냐면요. 이제 로버트 드니로가 아빠예요. 주인공인데 이 아빠가 평생 그 전기줄 만드는 회사인가? 전화선 만드는 회사에 다녀서 아들 둘, 딸 둘을 키워냅니다. 그래서 아들 둘, 딸 둘은 다 커서 결혼한 아들, 딸도 있고 뭐 이래요. 그리고 이제 전국 각지에 아들 둘, 딸 둘이 흩어져 살죠. 흩어져 살고 이 아빠는 이제 혼자 지내요. 왜냐하면 아내가 돌아가셨으니까 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어느 날 이 아들들 딸들이 다 집으로 오기로 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막 집 단장을 하고 먹을 것을 사다 놓고 그러는데 한 명 한 명 아들들 딸들이 전화를 해서 아빠 오늘은 못 가. 다음에 꼭 우리가 갈게. 이렇게 하고 끊습니다. 그래 못 오냐? 서운하지만 그럼 다음에 꼭 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이 로버트 드니로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빠가 생각을 하죠. 아이들이 못 온다면 내가 아이들을 찾아가야 되겠다. 한 명씩 찾아가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짐을 싸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아들, 딸들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맨 첫째 아들네 집으로 가죠. 뉴욕이에요. 가요. 갔는데 도착했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계속 두드려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계단에서 밤새 기다리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집에 이렇게 집어넣고 아들아 나 왔다 간다라고 해서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딸네 집으로 갔죠. 큰딸 집으로 이제 또 갔습니다. 큰딸은 엄청 큰 집에서 살고 있는데 어쩐지 보니까 안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다시 또 작은 아들, 작은 딸을 이렇게 만났는데 어쩐지 막 불안해 보이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꿈을 꿨었나? 아무튼 그런데 꿈속에서 이 아버지가
누굴 만나냐면 자기의 아들, 딸들을 만나는데 이 아들, 딸들이 지금 다 큰 성인 아들, 딸들이 아니라 어렸을 때 5살, 6살, 7살 때 그 아들, 딸들을 만나는 거죠. 그 꿈속에서. 그래서 말합니다. 아빠가 그 아들, 딸들한테 말해요. 얘야, 너 첫째, 너 둘째, 너 지금 불행하지? 너 남편이랑 이런 상태지? 너 왜 말하지 않는 거야? 너 셋째, 너 지금 이래서 불행하지? 근데 아빠한테 왜 말하지 않는 거야? 아빠가 보면 다 아는데 왜 말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가 5살, 6살 때는 아빠, 엄마한테 다 말했었잖아. 학교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고, 친구가 이렇게 했다고 다 말하더니 크더니 왜 다 말하지 않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중학교 가서부터는 부모님한테 어떤 얘기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다 아는데 우리가 입을 꾹 닫고 있었던 거죠. 2010년에 EBS 강의하고 학교 고3 담임을 이제 병행할 때였어요. 병행을 딱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고3 담임 하면서 그때는 저는 지금 EBS에서 사회문화를 강의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너무 잘 나가서 사회문화도 하고 법과사회라는 과목도 하고 정치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막 등이 너무 아팠어요. 학교의 일도 있고 EBS의 일도 있고. 야간 자율 학습을 했나? 그래서 이제 늦게 이제 집에 가서 엄마가 밥을 이렇게 차려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다가 엄마 옆에서 뭐 이렇게 갖다 주죠. 밥을 이렇게 먹다가 엄마가 무슨 말을 했는데 제가 훅 하고 눈물이 터졌어요. 훅 하고 눈물이 확 터지니까 옆에 엄마가 있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울면서 그만해라 이러는 거예요. 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뭘 그만해 이랬죠. 그랬더니 엄마가 다시 우시는 건가요, 어머니? 저는 우시는 줄 알고 제가 감동해서. 그런데 엄마가 뭘 그만해. 내가 그러니까 엄마가 엉망으로 해버려라. 그래서 잘려버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진짜 웃겼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지금도 제가 EBS를 6년째 하면서 왜 힘든 순간이 없겠어요. 막 지치고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말이 생각나요. 엉망으로 해버려라. 그래서 잘려버려라. 아, 엉망으로 하면 잘려버리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해요.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세요. 부모님들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다른 데 가서 얘기들도 하고요. 부모님들끼리 말씀도 나누시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여러 학생들은 대화를 나누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제가 2012년인가 2013년에 어떤 학생에게 받은 수강후기 글이 있었어요. 이 글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시 동생 있는 친구들? 네, 거의 대부분 있죠. 언니 다 형제가 많이 있죠. 대부분. 그 여학생이거든요. 그리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제 정치 수업을 그때 듣고 대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 동생이 이제 고3인가 뭐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 수강후기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동생이 제 앞에서 눈물을 쏟은 날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가족들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오늘 공부는 얼마나 했는지, 독서실은 갔는지, 넌 고3이다 라는 사실밖에 관심이 없다고. 게다가 자기가 학원 끝나고 집에 오는 날은 잘 다녀왔니? 가 아니라 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독서실 안 가? 라는 말을 먼저 한다고. 동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진짜 죽일 놈이구나 싶더라고요. 실은 어느 날 문득 내가 과연 동생을 알고 있기는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동생은 누구지?
뭘 좋아하지? 라는 물음에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나마 내 동생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나와 동생밖에 남지 않았을 때 난 과연 동생을 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그 아이는 정말로 내 동생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무서워졌어요. 그랬습니다. 제가 20살이 되고 나서부터 저는 한 번도 아빠가 어떻게 사는지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내 동생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 친구는 삐지지 않았는지 내 저 남자친구는 화난 것이 아닌지 나는 어떻게 회사를 취직할지 온통 이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지금 와서 정말 후회가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대학생 때 내 고등학생인 내 동생한테 너 뭐가 고민이야? 그래서 걔랑 싸웠어? 야, 걔한테 가서 이렇게 해. 왜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고 너 하고 싶은 거 뭔데? 왜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는지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여기 Everybody's Fine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모두 안녕한지 안 한지 맨날 신경 써요. 내 친구의 상태는 어떤지, 우리 선생님 컨디션은 어떤지 신경 쓰면서 결국 우리 가족이 파인하고 있는지는 신경 안 쓰더라는 겁니다. 공부해서 바쁘지만 바쁜 거 압니다. 알지만 그래서 내년부터 해도 좋습니다. 그렇더라도 저는 너무 어른이 된 다음에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꼭 여러분의 가족이 안녕하신지 늘 관심을 갖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실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것들, 그러나 꼭 말해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 하나 남았어요. 꿈은 한 발짝 떼면 닿을 곳에 있지 않다. 어때요? 멋있어요? 말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예, 이 말은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느낀 말이고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이번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만들어내고 얼마나 뿌듯했던지. 그래, 꿈은 한 발짝 떼면 닿을 곳에 있지 않았어. 고난이나 시련이나 역경을 다 사람들이 겪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요. 꽃조차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황한다. 꽃의 입장에서 보면 이 꽃도 비, 바람, 또 햇빛,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꽃을 피우고 꽃잎을 열어야 될지 그 무수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로 모든 인생이 고통이고 좌절이고 좌충우돌이고 힘겹고 그렇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딱 부르더니 보민은 기자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민 기자가 되면 좋겠다. 전 기자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굉장히 멋있게 느껴졌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기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진짜로요. 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신문을 읽는데요. 신문을 읽으면 그냥 읽지 않아요. 그냥 눈으로 읽지 않고 어떻게 읽었냐면 말로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마치 기자가 리포팅 하듯이 읽는 거예요. 정말 생각날 때마다 했습니다.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구금됐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운동가 2명이 2달 만에 석방됐다고 중동 지역 언론이 1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이렇게 하면서 읽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신문을 이렇게 읽으니까 뭔가 글을 읽으라고 하면 톤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도에 따르면 막 이렇게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책을 읽으라고 할 때 저한테 책을 읽으라고 시키면 제가 조금 다른 말투가 나오니까 아이들이 쟤 뭐야? 책 읽을 때 왜 목소리 저래? 막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읽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는 시사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한 번씩 주제를 놓고 뭐 시사 이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요. 그리고 3개월마다 한 번씩 그 잡지를 냈습니다. 시사 잡지를 냈어요. 당연히 저의 꿈은 기자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근데 저희 사촌 오빠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서 기자를 하길래 정치외교학과를 나와도 기자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냥 정치외교학과에 간 거예요. 또 정치학 하면 되게 멋있잖아요. 요즘도 박보은 선생님 전공이 뭐예요? 그러면 네, 정치하겠습니다. 딱 이래요. 뭐가 막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정치외교학과에 들어갔고
학교에 가서도 제 꿈은 기자라고 말했어요. 4학년 때였습니다. 어떤 신문사에서 취업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그 신문사 강당에 대학생들이 쫙 다 이제 들어찼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준비하셔야 되고 우리 신문사에 들어오려면 이런 걸 하셔야 되고 이제 이런 걸 안내하는 자리였습니다. 진짜 큰 그 강당이었는데 딱 그 신문사 관계자가 딱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올해는 딱 3명의 기자를 뽑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2명은 이공계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명은 의학 전문 기자고요. 1명은 과학 전문 기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그 강당에 들어찬 사람들 중에서 내가 오로지 뽑힐 한 사람이 될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까지 10년을 내가 기자가 꿈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진짜 단 한순간에 난 기자 못하겠네 하고 탁 접었다는 거죠. 그냥 난 기자 못하겠어 하고 접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기자가 제 꿈인데요 라고 말했던 것은 사회적으로 좀 그럴듯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내가 모르는 상태니까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건지 할 수 있는 건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되고 싶었던 거죠. 그게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래서 포기하는 것도 그렇게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2010년에 고3 담임을 할 때 복도에서 우리 반 여학생 한 명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사실 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되고 싶은 건 되게 많아요. 저는 요즘 와서 드는 생각이 제가 등이 너무 아프고 목이 아파서 여기가 아파서 내가 한의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내가 한의사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비웃을까 봐 네가 뭔데? 라고 비웃을까 봐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지는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자신이 없는데 라는 것 때문에 사실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되고 싶은 게 없다, 하고 싶은 게 없다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죠. 사실 이게 더 정직한 겁니다. 뭐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정직한 거죠. 뭐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계속 찾아가야 됩니다. 다행히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했어요 라고 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인생을 살면서 무수히 많은 변수와 난관들 속에서 그거를 밀고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꿈은 이처럼 정하는 것도 어렵고 정했다고 하더라도 밀고 나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어요. 꿈은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기자라는 꿈을 딱 접고 정말 내 앞에 이렇게 쫙 벽이 쳐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벽이. 어떤 문도 열리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정말 우연히 임용고사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요. 내가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임용고사 준비를 딱 시작한 그때 이게 너무 절실해서 그랬는지 내가 오랫도록 교사를 원해왔던 것처럼 빨리 애들 앞에 서고 싶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막 해주고 싶다. 그리고 내가 정말 고등학교 때 원했던 그 선생님, 재미있으면서 졸리지 않으면서 그리고 이해해주면서 잘 가르치면서 이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막 그 생각에 막 미칠 것 같았어요. 너무 마음이 급하고 막 되고 싶고. 사실은 그 절박함의 강도가 더 컸겠죠. 노력의 강도를 치면 기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10년을 지내왔다라고 했지만, 기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10년을 지나왔다라고 했지만 나는 10년 동안 이만큼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임용고사를 준비하면서 아침 7시에 나가서 11시 반에 들어옵니다. 시간이 14시간, 15시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스톱워치에 찍히는 시간은 8시간밖에 안 돼요. 독서실에서 공부해보면 10시간 안 넘죠. 어때요? 예, 10시간 안 넘습니다.
그런 생각해요. 아마 할 겁니다. 내가 집중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대로 시험에 나올까? 내가 지금 기출문제도 못 푸는데 막상 그 시험지를 딱 그 수능 시험지라고 맞닥뜨리면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정말 무서웠습니다. 게다가 딱 독서실에서 끝나고 딱 집에 가서 휴대폰을 딱 키면 아무한테도 문자 메시지가 와 있지 않은 거예요. 아무한테도. 단 한 통의 문자 메시지도 전화도 안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감성이 돋아가지고 얼마 전에 올린 공지사항에 너무 불안해서 아무하고도 말하기 싫었던 고3 생활이 있었고 아무하고도 말할 수 없어서 외로웠던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딱 그 시간을 지나고 교사의 문을 딱 열고 나니까요. 그래서 교사의 문을 딱 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방송국의 문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EBS에 들어왔죠. 그래서 저는 EBS에서 이제 이렇게 사회를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사회문화에 푹 빠지게 해드리겠습니다. 수능 개념 사회문화를 맡은 박봄입니다. 박수 안 나요? 내가 만약에 교사가 되지 않았다면 이 방송국에서 나를 딱 비추는 카메라 앞에서 안녕하세요 박봄입니다. 이 얘기를 평생 못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 문을 열고 나가고 그 문을 열고 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영상 하나만 살짝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이어나갈게요. 얘들아 너무 반가워. 10년이 훌쩍이네. 꼭 보고 싶다. 안녕. 2월 4일 날, 올해 2월 4일 날 금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이 우리 만나기로 한 날인 거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10년 전에 우리가 만나기로 한 그날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정말 벌써 그렇게 됐어? 막 그랬죠. 그때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대요. 나 EBS에서 나중에 꼭 강의할 거야. 이렇게 했대요. 저는 그 말을 했다는 자체가 너무 창피하지만 아이들은 되게 자랑스러워 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진짜 그때 그렇게 말하더니 EBS에 가서 하고 있어. 그래서 정말 만나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3월 달에 만날 건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 말. 꿈은 한 발짝 떼면 닿을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을 이렇게 열고 나가야지만 그 다음 문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아시죠? 내가 저 멀리 교수가 되겠어. 내가 저 멀리 PD가 되겠어. 내가 저 멀리에 있는 한의사가 되겠어. 이렇게 저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벽처럼 둘러진 곳에서 문을 찾아서 그 문을 열고 나가야 됩니다. 이 문을 열심히 두드리는 과정에서 분명히 시련이 오고 난관이 오고 실패가 있고 좌충우돌할 겁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시련을 겪고 실패를 한 순간에서 저는 더 많이 배웠거든요. 그리고 더 열심히 문을 찾았습니다. 이 벽을 뚫고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을 열심히 두드리시고 꼭 그 문을 밀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봄이었습니다. 안녕. 난 민이라고 해. 어느 순간 읊었던 시가 코를 후 냄새를 찌를 때, 이런 몸을 흔드는 시의 감동을 아이들과 나누고 싶다라는 삶의 희망으로, 꿈으로 바꾸는 것. 처음엔 꾸지 않았던 꿈들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하면서 새롭게 또 갖게 되는 것. 필요한 요령은 단 한 가지죠.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말들을 귀 기울여 듣는 것. You give me